안녕하세요. 연결의 가능성 청년 자립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요리입니다. 의식주 중에 식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제 재료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제가 보내드린 재료들이 참 많죠. 배추도 있고 이렇게 파, 부추, 양파, 그리고 무는 아직 씻어지지 않았지만 무까지는 씻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그 외에도 두부와 무, 얘는 새우젓이에요. 연두부도 있고 작은 미니미, 재료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간단한 거란다 그랬는데 기본 재료로 들어가는 게 참 많이 필요하죠. 배즙, 얘는 설탕, 얘는 마늘, 그리고 여기에는 고춧가루와 굵은 소금이 들어있어요. 김치 양념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이죠. 이 많은 재료 중에서 일단 첫 시간에 필요한 재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두 번째 시간에 필요한 재료들을 일단 밀어두고 한번 해볼까요? 첫 시간에는 만능 양념, 간장 양념을 만들 건데요. 만능 간장 양념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먼저 준비할 건 콩나물인데요. 아마 그 레시피북에 나와 있는 대로 콩나물 밥을 지어서 양념 간장을 비벼 먹을 건데 이 콩나물을 먼저 씻어서 밥을 안 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먼저 콩나물을 씻고 그 콩나물을 삶고 그 물로 밥을 짓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나서는 간장 양념을 만들고 만든 양념 간장을 재료들에 올리는 게 오늘의 우리의 요리예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콩나물 씻을 때는 여러 번 씻을 필요 없어요. 요즘은 콩나물들이 진짜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한 번만 헹궈서 건져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네, 이렇게 콩나물을 씻으셨죠? 콩나물을 삶을 때는 찬물에 그냥 넣으세요. 찬물에 그냥 넣으시고 불을 켜기 전이에요. 끓는 물에 넣어버리면 비린내가 나요. 찬물에 그냥 넣으시고 뚜껑을 덮은 채로 이게 뭐 몇 분 이런 게 사실은 있죠. 비린내가 가실 때까지 하려면 한 5, 6분 또는 7, 8분. 콩나물 양이나 불의 세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콩나물 삶을 때는 찬물에 넣고 바로 뚜껑을 덮으시면 돼요. 콩나물 삶아질 때까지 우리는 양념장을 준비할 거예요. 여기 선생님들도 따라오고 계시죠? 네, 삶으셔야죠. 양념장 만들기는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파를 우리가 다져서 쓸 건데 제가 드린 파를 여기 계신 참가자 선생님에게 씻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대가리를 살려서 씻어 오셨네요. 우리가 보통 국물을 낼 때를 제외하고는 대가리를 사용하지 않아요. 잘라내시면 됩니다. 네, 파 머리는 잘라내고 흙이 묻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털어서 씻어내셔야 돼요. 이렇게 많은 파가 필요하지 않아요. 레시피에 있는 걸 보면 다진 파 4스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뿌리, 1뿌리 반 요 정도면 충분해요. 파는 이렇게 굵은 흰 부분이 있어요. 굵은 부분은 갈라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칼을 위로 쥐고 갈라서 쓰지만 잘 어려우시면 도마에 올려놓고 이렇게 갈라내시면 돼요.
이렇게 갈라내시면 다지기가 훨씬 편하겠죠? 반 갈라놓고 항상 칼은 조심. 콩나물에 이제 물이 끓어오르고 있네요. 소리가 들려요. 쌤이랑 그거랑 상관이 없나요? 천천히 하세요. 파는 잘게 다져서 양념장을 만들면 밥 비벼 먹다가 큰 파 나오면 좀 쓴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게 다지시면 돼요. 이 끝에를 다졌는데도 만족스럽지 않다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손만 다치지 않게. 평소에 하지 않던 것들이니까 다치지 않게만 하시면 돼요. 파 이렇게 다져놓고 다진 파와 고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추도 다져서 준비해 주시면 돼요.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파를 다지셨으면 준비는 사실 다 된 거예요. 이렇게 볼을 준비해 주시고 레시피대로 넣으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제가 드린 재료들이 다 새 재료들이니까 이렇게 다 뜯으셔야 돼요. 뜯어서 가장 중요한 이건 만능 양념 간장이니까요. 간장을 먼저 넣을게요. 네, 간장은 종이컵에 반 정도 분량을 넣으라고 했는데 이 종이컵으로 분량을 재는 게 좀 편리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리고 물을 6스푼. 너무 짠 게 싫다 하면 물을 더 넣으셔도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다진 파를 4스푼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것도 좋아하는 사람은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 덜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둘, 셋, 넷. 고춧가루는 이렇게 봉투에 드렸는데 통에 옮겨서 사용하셔도 돼요. 되도록이면 파가 묻어있지 않게. 고춧가루는 1스푼.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춧가루도 많이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은 마지막에 넣을게요. 여기에 마늘은 너무 향이 센 게 싫으시면 조금 덜 넣을 수 있지만 이렇게 큰 숟갈은 1티스푼이라고 하고 작은 숟갈 넣을 수 있어요. 3분의 1 정도 요만큼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참기름도 역시. 참기름은 1스푼이라고 돼 있으니까 숟가락으로 계량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생각보다 이렇게 훅 내려올 수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1스푼. 제가 이렇게 깨를 드렸잖아요. 깨는 비벼서 통깨를 갈아서 넣을 수 있는데 갈기 편하게 돼 있는 도구들도 있어요. 이런 도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뚜껑을 열고 갈아 넣는 거죠. 근데 계량이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얼만큼 들어갔는지 모르니까 흔히들 말하죠. 적당량. 이렇게 계량이 어려우면 이 역시 숟가락으로 이렇게 계량을 하셔도 돼요. 콩나물이 삶아지네요. 이제 비린내가 가시고 저는 이게 요리를 하다가 냄새 맡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의 코로 많은 걸 해결해서 냄비밥도 밥 짓다가 누룽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코로 확인을 하는데 위험해요.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네. 뜨거워서 이렇게 잡을게요.
지금 콩나물 다 삶아졌어요. 콩나물은 이 정도 다 삶아지면 불을 끄고, 우리가 콩나물 왜 삶았죠? 콩나물 밥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콩나물은 건져내고 이 콩나물 물을 솥에 넣어서 밥을 짓는 거예요. 아, 양념간장이요? 이거 다 된 거예요. 이제 끝. 끝. 다 된 거예요. 이따 한번 올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기다려주세요. 콩나물부터 건져내겠습니다. 뜨겁겠죠? 콩나물은 건져낸 후에 찬물로 살짝 헹궈서 식혀두시면 좋아요. 식혀두면 더 아삭아삭한 그 콩나물 맛을 살릴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건져놓고 찬물로 헹궈둘게요. 보통은 밥 지으실 때 솥에 쌀을 몇 인분 이렇게 넣는 게 있잖아요. 여기 눈금 보고 하시면 되는데 뜨거우니까 손 넣지 마시고 원래 넣던 만큼 넣으시면 돼요. 일단 밥을 지어 보겠습니다. 만능 양념 간장은 다 됐고요. 이제 우리가 불에 두부를 구워 볼 건데요. 두부에도 올리고 연두부에도 올리고 도토리묵에도 올리는 그런 것들을 해볼 거예요. 우선 옆에 놔두고, 우리가 다진 파는 남았으니까 다음 요리에 쓰실 수도 있고 파가 좋으시면 더 넣으셔도 돼요. 파를 씌워두고 도마는 꼭 한번 헹궈서 사용하세요. 파 냄새가 두부에 날 수 있거든요. 저도 한번 닦아서 헹궈 올게요. 네, 헹궈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준비해 주시고 두부를 잘라 보겠습니다. 두부는 우선 물기를 빼고요. 요 안에 들어있는 물들이 있어요. 이 물들을 빼고 나서 키친타올로 좀 더 물기를 제거해 줄 건데요. 보통 여러분은 주방에서 하시니까 싱크대에 물을 버리시면 돼요. 물 버리시고, 제가 작은 두부를 드렸는데 이 정도가 1인분 양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두부는 이렇게 도톰하게 잘라주세요. 너무 얇게 자르면 바싹 구웠을 때 식감이 그냥 너무 딱딱하기만 하거든요. 1cm 정도 두께면 좋겠어요. 이렇게 두부 잘라주시고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한 후에 사용하는 게 물이 덜 튀고 좋아요. 제거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잠깐 올려놓으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잠깐씩 물기를 제거해서 기름이 덜 튀게 한다 하시면 돼요. 제가 드린 이 두부가 우리콩을 사용한 우리콩 두부인데, 사실 우리가 집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먹는다는 게 일부러 사 먹지 않는 게 건강한 요리를 하기 위해서잖아요. 내 몸에 건강한 요리.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재료들도 좀 좋은 걸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뭐가 좋은 재료인데요? 하시더라고요.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재료가 또 제철에 나오는 게 좋은 재료긴 한데요. 어려운 문제긴 해요. 매번 공부해야 하고 관심 갖고 그래야만 알 수 있어요. 자, 두부 한번 구워 볼까요? 그 콩나물 데쳤던 냄비는 이 콩나물 물은 식혀서 따라 놓으면 콩나물 국 끓일 때 외에도 다른 거 쓸 때도 활용하기는 하지만 아마 대부분은 이 물은 버리시게 될 거예요. 저는 건져놨다가 사용할게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기름은 너무 많이 두르지 않으셔도 돼요. 물기가 좀 있네요. 프라이팬에 물기가 있으면 기름이 튈 수 있어요. 물기 없이 닦아내시고, 두부도 약간의 물기를 제거하고, 저는 두부의 고소함을 위해서 구울 때 식용유만 쓰지 않고 참기름도 약간 넣거나 들기름을 약간 넣어서 같이 굽거든요. 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참기름을 조금 넣어서 같이 구워요. 처음에는 물기를 제거했어도 좀 튈 거예요. 조심하세요. 저는 겉이 바삭하고 속이 좀 부드럽게 바짝 굳는 편이거든요. 양념간장이 들어갔을 때 조금 눅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래 두고 바짝 구워요. 지금 저는 처음 센 불을 했는데 중간에 구울 때는 불을 약간 줄여주셔도 돼요. 됐나 안 됐나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 되거든요. 저는 아직 더 구울 거예요. 불이 너무 세다 싶으면 조금 약하게. 굽다가 불을 약간 줄이는 게 좋은데 이게 지금 브루스타라서 저는 그냥 센 불에 해도 될 것 같아요. 물기를 제거했는데도 이렇게 좀 더 톡톡톡 튀는 게 생기죠. 완벽하게 제거하면 또 너무 맛이 없고요. 살짝만 튀지 않을 정도만 제거하시면 돼요. 이제 뒤집어야 돼요. 타고 있어요. 편집에 유의미한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본인이 말할 때 안 하시는 모르시죠? 네. 아, 요 정도면 잘 됐어요. 하면 풀로도 낚으시니까 나가는 거예요. 네. 마음에 들어요, 저 이거. 아. 선생님들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줘야 돼요. 덜 구워지면 간장 뿌렸을 때 너무 눅눅해지는, 근데 이게 개인차긴 한데 저는 이렇게 좀 바싹 구워진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구워요. 네, 두부는 이제 다 구워졌어요. 이렇게 앞뒤가 노릇하게 구워지면 돼요. 잔열에 조금 더 구워지게 놔두고요. 콩나물 물은 제가 다른 곳에 덜어놓고 이제 물을 한 번 더 끓일 거예요. 자, 이제 두부를 옮겨두고 양념장 얹기 준비만 해두시면 돼요. 두부의 양에 비해 제가 참 큰 접시를 썼네요. 양념장 얹는 거는 아까 우리가 만들어둔 양념장이에요. 물을 섞었지만 짭조름하겠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지금 설탕을 넣지 않은 상태인데요. 만약에 조금 달콤한 맛을 원하시면 양념간장이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제가 쓰기 전에 지금 설탕을 만약에 쓴다. 제가 쓴 버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다른 숟갈을 쓰시는 게 좋아요. 양념이 묻어 있으면 설탕에 묻을 수 있으니까 다른 숟갈로
저는 이 정도의 설탕을 넣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의 차기 때문에 설탕을 넣으실 수도 있고 안 넣으실 수도 있고 고추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고 저는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고춧가루로 충분해요. 잘 저어서 파를 위주로 이렇게 건져서 올려주시면 돼요. 파와 깨를 위주로 푹 떠서 뿌리시면 편하기는 한데 너무 짜요. 파를 위주로 예쁘게 파를 위주로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부구이는 여기까지. 이제 이 후라이팬에 치우고 여기에 물을 데쳐서 데친 물에 도토리묵을 살짝 데쳐낼 거예요. 이건 아까 그 콩나물 데친 물이 아니라 새 물이에요. 물을 조금 물이 양이 많네요. 도토리묵 데칠 정도의 물이면 충분해요. 뚜껑을 덮어서 도토리묵도 준비할게요. 도토리묵은 뭐 도토리묵뿐 아니라 청포묵이나 다른 종류의 뭐 올갱이묵 많잖아요. 다른 종류의 묵도 가능해요. 묵은 데쳐낼 거기 때문에 따로 씻으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묵을 열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대로 데치시면 돼요. 데치는 것도 오래 데치실 필요 없고 30초가 넘지 않게 아주 짧게 데쳐내시면 돼요. 우리 이제 좀 기다릴게요. 물이 끓을 동안. 네, 이제 지금 물이 끓고 있어요. 물이 끓고 있어서 이 끓는 물에 묵을 넣어 볼게요. 묵은 30초가 넘지 않게 살짝만 데치면 돼요. 살짝만 데치고 불을 끄고 아까 여기가 참기름 통에다가 간장을 넣었잖아.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 까다로워요. 김장할 때 제가 기획했네요. 긴장을 아니 설탕 좀 가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설탕 좀 가감하셔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묵은 편안하게 썰어주시면 돼요. 혼자 한 번에 먹기 많은 양이니까 반만 데치셔도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 먹기가 좀 크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가운데를 갈라주시고 잘라볼게요. 보통 묵 자르는 칼들이 있는데 묵이 칼에 붙지 않아서 좋아요. 지금 이곳에는 묵 자르는 칼까지는 없네요. 제가 예쁘게 올려놔 볼게요. 먹기 좋게만 잘라내시면 돼요. 여기도 양념장은 이렇게 퍼서 막 뿌리듯이 하지 마시고요. 파를 이렇게 올려서 올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좀 짭조름한 게 좋다 하시면 좀 더 올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제 한번 올려보고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면 도토리묵도 완성. 이제 두부, 연두부인데요. 연두부는 데치지 않아요. 찬 채로 냉장고에서 꺼낸 채로 그냥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물에 씻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기만 제거하고 얘도 딱 뒤집으면 모양이 나오거든요. 정말 만능이죠. 간장 양념만으로 참 많은 거래요. 파 위주로 끝. 이번에는 약간 번외 느낌이 있긴 한데요. 이 양념으로 우리가 뭘 또 할 수 있냐면 생선을 조릴 수 있어요. 생선 조리는 걸 한번 볼까요? 생선 조릴 때는 바닥에 물을 깔아주면 좋아요. 무가 이렇게 간간하게 익으면 맛도 좋지만 생선의 비린내도 잘 잡아주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이렇게 많은 무가 필요하지 않으시겠지만 저희는 지금 여러 명이 함께 먹을 갈치 조림을 할 거라서 이렇게 놓고 무는 이렇게 툭툭 썰어 놓고 넓은 냄비에 물을 먼저 깔아요. 그러면 생선이 타지도 않고 무가 간간히 익어서 맛있거든요. 바닥에 깔고 갈치를 올린 후에 위에도 몇 개를 더 깔아줄 거예요. 갈치가 크기가 꽤 크죠. 구이용 갈치여서 크기가 크니까 좀 잘라서 쓸까요? 이 정도. 와, 힘이 세서 잘라질지 모르겠네요. 조심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르지 말고 해야 될까 봐요. 혹시 다칠 수 있어서. 이게 아까 만든 그 양념이에요. 다른 게 더 들어간 게 아니라 이 양념으로 양념이 좀 부족하겠죠? 조금 더 만들어서 추가해 볼게요. 여러분 아마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한참 드실 거예요. 뚜껑 덮고 졸여주시면 돼요. 바닥이 혹시 탈까봐 물을 조금 넣어서 물 대신 소주 넣으면 더 좋아요. 우와.
이렇게 몬트가 다 들어. 뚜껑 좀. 의사 뚜껑 가져왔어. 네, 괜찮아요.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그 사이 밥이 다 됐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 잘 지어졌어요. 네, 꼬들꼬들 아주 잘 지어졌네요. 이따가 이 밥은 그릇에 담고 콩나물을 얹어서 양념간장을 올리면 돼요. 자, 이제 갈치가 익는 동안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사실 우리가 밥을 먹죠. 근데 이 만능 양념 간장으로 여기까지도 된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깻잎을 씻어서 깻잎질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씻는 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따라오세요. 깻잎 씻을 때 보니까 깻잎을 그냥 물에 넣어서 이 덩어리째 씻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깻잎은 이렇게 펼쳐서 한 장 한 장 헹궈주셔야 돼요. 그 사이에 흙이 있을 수도 있고 이물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한 장 한 장 그 사이를 또 너무 막 비비면 안 돼요. 살살살살 요 끝에 이렇게 헹궈서 물기를 빼고 이렇게 씻어주시면 돼요. 살살 달아줘야 돼요. 너무 세게 비비면 깻잎 향도 달아나고 비린내가 날 수 있어요. 자, 깻잎 재러 가볼까요? 깻잎도 역시 물기를 좀 빼주는 게 좋은데 키친타올로 한 장 한 장 다 해줄 수는 없지만 물기를 조금씩 빼주고 나서 양념을 얹는 게 좋아요. 두고 먹을 거라면 아예 뚜껑이 있는 그릇에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고요. 바로 이 많은 양을 먹기에는 힘들겠죠? 접시에도 물기가 있으니 좀 닦아내고 저는 어떻게 양념을 올리는지 위주로 보여드릴게요. 깻잎은 아까 만들어 놓은 이 양념이 약간 물을 섞기는 했지만 그래도 간장이 들어간 꽤 짠 양념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떠서 훅 뿌리는 게 아니라 파 위주로 위에 이렇게 파 위주로 발라주시듯이 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바르지 않게 살짝 발라주듯이 겹쳐놓고 또 떠서 발라주듯이. 얘는 조금 양념이 많이 됐네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양념을 해서 냄비에 넣고 찔 수도 있고요. 이대로 간장을 잘 발라놓고 보관해서 드셔도 돼요. 저는 보여드리느라 이렇게 넓은 접시에 놓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은 바로 그릇에 놓고 하셔도 될 거예요. 이렇게 골고루 발라주지 않으면 나중에 먹으려고 뚜껑을 열었을 때 시커멓게 탄 부분이 생겨요. 꼭 상한 것처럼. 와, 얘는 크네요. 골고루 발라주는 게 포인트. 네, 양념간장을 이용해서 만능 양념간장으로 깻잎지가 됐네요. 여기도 끝! 와, 드디어 갈치가 다 익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짜잔! 여기는 대량이지만 여러분은 아까 그 만능 간장 양념으로 생선도 조릴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콩나물밥 이제 한번 올려볼까요? 아, 네. 아까 콩나물 넣어서 국물을 넣어서 지은 밥이에요. 위에 아삭한 콩나물을 올리고 양념 간장을
마음껏 뿌리면 자, 콩나물 밥도 완성. 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만능 양념 간장으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아, 오늘 어떠셨어요? 만능 간장 양념 정말 만능이죠. 여러 가지가 다 돼요. 이 많은 요리를 만능 간장 양념 하나로 한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해보셨어요? 성공하셨어요? 맛있죠? 아, 갈치타요. 전 이제 가서 밥 먹을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끝. 밥 먹자.